이게요, 당당한 사람은 항상 당당합니다. 한쪽에 비굴한 사람은 항상 비굴하게 굽니다. 김여정에게 별의별 환대를 다한 이 정권이요, 지금 김여정이 돌아가고 김정은이가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큰 수고했다, 청구서 빨리 잘 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정권이 미국이 좁게 신경이 쓰입니다. 좁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펜스가 삐져서 가서 트럼프 형님한테 낱낱이 보고를 했고, 또 아베가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가서 아베가 미국 입장에 서서 군사훈련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말까지도 까발려 버렸습니다. 독이 오른 펜스하고 아베가 트럼프에게 무슨 말을 전달했을지 익히 짐작이 가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 화가 나서 북한 나와, 대화를 위한 대화 해줄게, 비핵화만 한다면 너네 한국하고 중국하고 돌아서 올 거 없이 우리하고 해. 진짜 너게 진심이라면 우리하고 직접 해. 진심이 아니면 압박밖에 없어. 너네 둘이서 짝짝꿍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 트럼프는 한국을 2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통상에서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쫄았어요. 그러다 보니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템포를 조절해야 된다 해서 하면서 이제 헛소리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요. 그러면서 비핵화 말 한마디도 안 해놓고 10일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비핵화 전제 조건을 시사했다고 거짓말까지 슬슬 언론에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요, 캥기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 접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 대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이에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북핵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북 제재 완화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면 북미 대화가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여정 등은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접견장에 같이 앉아 있었던 리성권 북한의 조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1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 1월 9일 날 회담에서 대표 단장으로 나와서 우리 측이 비핵화를 거론한 데 대해 비핵화 여론이 조성되는 등 오도되는 소리가 나오면 좋은 성과 마련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 접견은 물론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핵은 우리 한국에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전략적으로 꺼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단데 오늘 신문 제목 한번 보세요. 문 대통령 비핵화가 전제 조건을 시사했다. 비핵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하고 좀 만나라 했는데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시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도 비핵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북한도 비핵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처음 가졌을 때 한국이 비핵화 꺼내니 너네들은 이 말 하지 마, 이 말 꺼내는 순간에 판 깨진다 했으니 북한이 먼저 꺼낼 이유는 전혀 없지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 안 꺼낸 것도, 그래서 핵 보유국 지위를 안 꺼낸 것도 북한이 마치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누그러진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장난도 보통 말장난이 아니고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냐, 비핵화가 아닌 그냥 핵을 유지한 채 우리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대화냐에 따라
대화가 가능한 것과 대화가 불가능한 것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북 대화를 이야기하면 비핵화를 시사한 걸로 됩니까? 국민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좀 웃기는 거는 김여정을 그야말로 무슨 영국 왕실에 공주 모시는 것보다도 더 극진하게 모시놓고 이제 이방카 모시기 특급 작전을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여정을 그렇게 한마디로 여왕 마마 모시듯이 해놓고 이제 이방카한테도 신경 좀 쓰는 척하면 둘 다 공정하게 대우해줬다 해서 미국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질 줄 압니까?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를 극진하게 모셨다고 김정은이 자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좀 허무하더라 말하는 거하고, 미국은요 극진하고 모시고 안 모시고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떠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방카가 안 올 확률이 높고 오더라도 한국 측 의전을 거절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혼자 폐막식에 가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올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을 끄고 나한테 호화 의전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부는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 예정인 이방카와 그 다음에 이방카만 그래 하면 또 중국이 좀 그거 하니까 물타기로 중국 국무원 부총리 류현동에게 정상급 의전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원칙도 없어요. 아무리 2인자라도 2인자면 2인자처럼 대우해야죠. 펜스가 와놓으니까 밥 한 끼 먹이고 누가 챙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공연이 김여정이 하고 쿵짝쿵짝 해놓으니까 찝찝해서 다음날 펜스가 뭡니까 쇼트랙 보러 앉아 있으니 옆에 갔죠. 일방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는 뭐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오기 전까지는 와달라고 주변 사강 수뇌부가 아무도 안 오니까 당신이라도 와달라, 오면 뭐 위안부 문제 뭐 그런 안 하겠다 이러더니만 와가지고는 그냥 패대기 쳐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방카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겠다. 두 사람은 정상급 인사로 볼 수 없지만 이 평창올림픽 정상급 의전을 담당하는 외교부 의전 TF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시겠다. 이 나라는요 솔직히 말하면 하는 짓거리가 양아치 나라입니다. 옛날에 오랑캐가 예의를 몰랐어요. 과거에 보면 제대로 된 제국이나 또 그걸 담고자 하는 나라는 의전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어례규범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를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흉내를 좀 내려고 한 거죠.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의전의 기준도 없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에서 정상이 와도 정상으로서 예우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아무리 센 나라에서 2인자가 오거나 딸이 오거나 여동생이 와도 그는 딸이나 여동생으로서의 수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방카와 류현동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해서 방한하고 개막식과 달리 폐막식에는 정상급 인사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 정상급 의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평창올림픽에 방한한 각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호텔 객실, 즉 스위트룸 같은 거겠죠. 사륜구동, 에쿠스 세단 등 차량을 제공하고 국별 전담 연락관 수행 의전관을 붙여 24시간 수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올림픽 참석은 정상급 인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우 제공이 없는 사적 방문인데요. 정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올림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다면서 별 지저분한 변명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잘 돼가고 안 돼가는 거는 미국이 삐져서 죄를 뿌리면 안 되니까 미국을 잘 꼬셔서 북미, 미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면
북한하고 짝짝꿍을 할 수 있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시킬 수 있고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꼬드기기 위해서 이방카의 입에 미국의 향후 입장이 달려 있으니 이방카를 극진하게 환대를 해서 정부 뜻대로 한번 꼬드겨 보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이방카의 마음을 잡아야 향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 설득은 사실상 이방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방카 의전에 올인할 거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방카와 그 남편 쿠슈너가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카는 특히 백악관의 사무실까지 두고 미국 기밀 문서를 열람할 권한도 있고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트럼프가 시리아를 폭격했을 때 차남이 아버지가 시리아를 공격한 데는 이방카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말했고 작년 2월에는 이방카가 트럼프에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다. 동북아 외교 안보에서 그를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베가요. 당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제일 빨리 남미로 가는 길에 트럼프 타워에 들러서 트럼프를 예방을 하고 좀 있다가 제가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챙겨갖고 다시 올 거니까 정식으로 취임하고 나면 그때 한 2박 3일간 골프도 치고 이야기 좀 많이 합시다. 체면 완전히 세워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라인에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이 쿠슈너 이방카부터 미국 이 정보 인맥들을 다 잡았죠. 제가 그 이야기 전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지난번에 이방카가 11월 한 3일 2일입니까? 트럼프가 방문하기 전에 이방카가 미리 한 3일 전에 갔잖아요. 일본에.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까? 이방카가 하는 재단에 엄청난 돈을 내고 이방카가 연설을 할 때 아베가 앉아 있었고 또 아베가 사적인 식당에 이방카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먼저 와 있고 이러면서요. 평소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겁니다. 우리가 외교나 이런 것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면 평소에 내 보따리만 감춰놓고 네 보따리 내가 꽃감 빼먹듯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아낌없이 들을 거니까 우리 결정적인 거 한 몇 개만 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배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따라갈라 할 때 전번에 아베가 그때 트럼프가 한국 오기 전에 이방카 떠난 이후에 일본 방문했을 때 둘이 골프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베가 골프를 쳤다가 벙커에 빠졌는데 벙커샷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저쪽 홀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다려줘야지요. 트럼프가 좀 매너가 거시기했죠. 그런데 마음이 급한 아베가 빨리 벙커샷을 하고 갈라다가 모래 벙커 위에서 발라당 뒤집어지면서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모자를 쓰고 쫓아가는 장면을 아베의 굴욕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베는요, 굴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걸 보면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미국한테 신경을 쓰려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걷어붙이고 애를 쓰는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니까 내 개인적으로 창피해도 되니 많이 뿌려라 했을 겁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세계 정책이에요. 일본이 제동을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일본은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안보 보장을 받고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일본에는 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벗어났지요. 안보 경제 두 측면에서 일본은 자신들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지요. 그 대가로. 하지만은 확실히 얻어냈어요.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믿음이 쌓여서 개인적인 충성심까지 보여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일본에 비하면 개뿔 4분의 1조각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려면 한번 해봐라. 미국하고 한번 맞서보자.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공산화될 걸 구해주고 폐허해서 이만큼 키워준 미국에 대해서요. 물론 미국이 다 옳은가? 미국도 잘못할 때가 많고 오만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약하니까 셀럽 비율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덕도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결정적으로 괴롭힌 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미국 때문에 갖춰진 거예요. 그 대가로 한국이 중진국 탑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미국을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이방카가 이번에 필요하니 이방카 오니 대우해주자. 정말 진짜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펜스 왔을 때 그래 개차반으로 해가 보내고 이방카 와서 극진해요? 이방카에 대해서 과거 관행을 적용하지 않고 통례를 훨씬 웃도는 의전을 준비하고 있고 의전 규범상으로 미국 정상의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가 영접 수행해 줄 의무는 없지만 미국 대통령 대표단의 단장도 국가 정상 대접을 받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정부는 이방카는 입국 순간부터 관행을 뛰어넘어 고위급 인사가 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호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가 정상 의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더라도요. 체면이 있는 놈이거나 진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런 걸 언론에 보도하지 말고 그냥 왔을 때 해야죠. 이걸 또 보도를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어이, 트럼프가 부르겠죠. 이방카야. 너 이번에 한국 평화식 가는데 한국에서 네가 오면 세계 정상급 대우를 하면서 네한테 아주 널 꼬드기려고 온갖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어쩔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평소에는 우리 보기를 돌같이 보면서 엿먹이다가 맨날 뒤통수 때리다가 자 이제 저거가 일 저질러 놓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 굴러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지어 틀면 내리지도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 니를 얄팍하게 인제 꼬시 볼라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그냥 제껴버릴까요? 안 그러면 가더라도 모든 의전을 거부하고 그냥 소박하게 개인적으로 참가하고 올까요? 그래 한번 시간이 좀에 남았으니 연구해보고 저 얄팍한 술수에 속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를요. 이번에 만약에 이방카가 와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미국 언론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미국이 왕국이냐? 이방카가 공주냐? 온갖 비판이 나오면서요. 트럼프하고 이방카가 코너에 몰릴 거예요. 문 정권이 하도 애를 먹이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 엿먹이려고 그랬느냐 이런 소리도 나올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죠. 북한이니까 동생 여정아 한국에서 널 극진하게 대우했다니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이러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미쳤거나 노브레인이거나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카의 취향도 외교부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역관 강경화 외교장관은 평소에 패션업을 하더니만 요럴 때 써먹으려고 등장하는 역할인가 봅니다. 자, 자기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를 가진 이방카는 럭셔리 브랜드에 익숙하고 인테리어와 디자인에도 조예가 깊다. 일반적인 대접이나 선물로는 감동을 주는 게 쉽지 않다. 한마디로 명품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품으로 처발라 주겠다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방카가 스포츠, 특히 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평창에 함께 가서 스키 경기 등을 관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야 이방카하고 스키 보는 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방카가 문 대통령이 옆에 앉아서 같이 스키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방카가 이남 일녀의 엄마라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나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여정에 대한 의존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다. 평창 개막식에 참여한 김여정은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북한의 이방카라고 불렸다. 그런데요, 이방카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의전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도쿄 갔을 때 11월 달에 국제 여성회의 참석사 금명분으로 갔는데 트럼프가 오기 전에 이방카가 사실상 선발대로 간 거죠. 아베가 회의장에 직접 가서 이방카 고문이 만든 여성 기업인 지원 기금에 5천만 달러, 57억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70억 정도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고급 료칸에서, 일본식 여관에서 프랑스 창작 요리로 직접 만찬을 대접을 했고, 만찬 나흘 전 생일이었던 이방카를 위해 일본 전통악기 연주자를 불러가지고 축하 음악을 연주했고, 일본에 보면 게이샤 집에 가면 거기에 돈 많은 남자가 딱 앉아 있으면 일본 전통악기로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직접 꽃다발과 고급 화장용품도 선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은 달 이방카가 인도 세계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모디 인도 총리가 만찬을 열어 대접을 했고, 당시 인도 야당은 과도한 의전은 인도의 격을 떨어뜨린다 비판했지만 모디 총리는 정상급 의전을 밀어붙였답니다. 당시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맞서는 핵심 축으로 인도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4월달 베르린에서 열린 G20 여성경제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메르켈이 직접 이방카를 초대했고, 3개월 후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이방카는 부친 트럼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메이 총리와 시진핑 주석 사이에 앉았다가,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이렇게 논란도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평창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방카가 트럼프의 대리인이자 정권 특사 형태로 오는 것 같은데, 이방카를 우군으로 만드느냐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그 여건 조성의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이런 거 좋아하다가 희생물이 누굽니까? 빅터 차입니다. 빅터 차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문정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댔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 빅터차 저 한국의 문정권과 가까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뭐 기업에서 무슨 후원금 받은 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방카가 이렇게 대우를 누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은 것은 아니지요. 근데 뭐 트럼프는 워낙 이런 거는 무시하고 떠들든가 말든가 그냥 가족들이 필요하면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권은 또 잔머리를 그렇게 돌렸는데요. 이거는 믿을 만한 국가에서 이런 걸 누리지요. 믿지 않을 국가에서 이런 걸 누렸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으면요, 이건 죽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때요, 믿을 만한 놈한테 받아요. 믿을 만한 놈한테 받아도 나중에 터지는데, 생 동네 양아치급밖에 안 되는 놈이 룸살롱에서 술 사고 골프 치러 가고 봉투 주면 받고 하다가 어찌 됩니까? 골로 가지요. 한국에도 고위공무원 중에 생양아치들하고 어울리다가 골로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방카가 병신이고 트럼프가 병신입니까? 근데요,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되어가 한면 전체가 나는 한국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 저질스러워서 오늘만은 참 이 기사를 보고 나 한국 사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김여정이 하고 이방카를 갖고 얄팍하게 장난을 칩니까? 저는 이방카가 오지 말거나 온다고 했으니 오면
소박하게 그냥 알아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회식 참석하기를 바랍니다.